나는 충분히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왜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걸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성과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성과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성과라는 말 사용할 때는 단순히 일에 대한 결과를 뜻하지는 않죠. 우리가 흔히 성과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기대했던 만큼의 결과물을 냈을 때 그것을 성과로 여깁니다. 즉 정의하면 성과란 우리의 기대치가 포함된 일의 결과다 라고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혹은 팀의 역량과 비례합니다. 물론 비즈니스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기회, 행운, 불운 등 어떤 불가항력적인 요소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상 역량만큼의 성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죠. 또 이러한 요소들이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어떤 긴 기간을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개인 혹은 팀의 역량과 성과는 비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먼저 나 혹은 내가 속한 팀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량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개인의 내적 속성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두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역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활 속에서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살펴봤는데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부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바로 화면에 보이는 빙산 모델입니다. 자, 빙산은요, 수면 위로 보여지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성과를 내고자 할 때 우리는 행동이라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죠. 자, 물론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행동이 따라와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이면에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역량이라는 겁니다. 역량이라는 것은 뭐 영성, 신념, 정체성, 강점, 어떤 우리 마음 안에 존재하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우리 역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 역량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유발이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스킬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 결과로 성과가 창출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어떤 역량 요소들, 신념, 강점, 정체성, 영성 등등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런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짜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역량을 헤아려 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오직 강점만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터 드러커가 말한 강점이 역량이라는 개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내적 속성들이 있습니다. 영성도 있고 가치관도 있고 강점도 있고 정체성도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내적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 내적 속성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역량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자, 그것들 중에서 일의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저는 바로 이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처럼 역량을 헤아릴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강점. 그리고 이 강점이 어떻게 갈고 닦아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의 크기와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강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터 드러커가 권유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자신에게 피드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터 드러커가 말한 피드백은 어떤 우리가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던 그 행동한 것의 결과가 예상했던 것과 같은지 아니면 차이가 나는지, 같다면 왜 그런지, 차이가 났다면 무엇을 보완해야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예상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피터 드러커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전문가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누군가의 강점을 발견하는 일에 전문화된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코칭을 받거나 아니면 컨설팅이 될 수 있고 상담이 될 수 있겠죠. 카운셀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점을 받기에는 코칭이라는 기법이 가장 효율적인 도구가 아닌가 싶어서 강점을 발견하는 스킬과 코칭 역량을 가진 누군가에게 그런 전문가를 찾아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강점을 발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강점 진단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갤럽에서 만든 강점 진단도 있고요. 여러분이 셀프 체크를 하면서 나의 강점을 발견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도구들 중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추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셔서 그것을 통해서 한번 직접 여러분의 강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점을 발견하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피드백을 활용해 보시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보시고 강점 진단을 한번 시행해 보십시오. 자, 지금까지 성과부터 역량, 강점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강점을 파악하고 역량을 헤아려 본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과에 분명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점을 발견한다고 해서 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해서 즉시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강점을 갈고 닦고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어떤 훈련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역량이라는 것과 성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역량과 성과는 비례한다. 그리고 역량은 우리 내적 속성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내적 속성 중에서 가장 큰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바로 강점이다. 그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성과를 만드는 첫 번째 스텝이다. 라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량 그리고 강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이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풍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